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상품 소개해드리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품 시장의 뭐라고 할까요? 요동, 변동성 굉장히 좀 심해요, 요즘에. 예, 사실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장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자꾸 보는 게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그 상승 모멘텀을 잡기가 조금 힘든 상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그래서 우선 오늘은 시세부터 먼저 보고 좀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예, 새벽에 제가 본 걸로 봤을 때는 일단 50불대를 간신히 이제 WTI는 돌파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다시 또 떨어져 49불 한 70센트, 80센트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하기 힘든 상태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좁은 밴드폭으로 해가지고선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되지 네. 이거를 장기로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여기에서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고 매수할 수도 없고 뭐 네. 여기에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매도했다가도 계속 손해보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일단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일단 한 이틀 정도 더 보시고 그러고서 이제 이 진정세가 확실히 보일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 뭐 두바이유라든가 역시 이제 브렌트유도 역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박스권들이 다 지금 깨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약간씩은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는 잡아가면서 그래도 양봉과 음봉이 교체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래도 떨어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은 잡히는 거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대책 없이 떨어지던 때보다는 그렇죠. 조금 잡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사태 추이를 좀 봐서 그때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약간 계속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예. 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들어가 봐도 될 것 같다. 네, 하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축이 가장 큰 영향권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사우디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왔는데 네네. 우선 첫째로 이 사우디에서 원래 쿠웨이트하고 말고도 이제 예멘이라든가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의 국경이 사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중동 지역. 사우디에서요? 네. 사우디가 사실은 이제 접경한 나라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대부분의 나라가 확실하게 국경지대가 정해진 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막에다 다칠 수가 없군요. 다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마당에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치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반군들이 국경을 넘었다 안 넘었다에 대해서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고 혹은 뭐 다른 나라 이제 그 다른 주변국들하고도 이제 관계에서도 월경에 대한 시비가 항상 불어나는 네, 이유가 네. 그건데 원래 이제 또 쿠웨이트하고 지금 국경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쪽이. 근데 거기가 또 유전지대예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기름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네. 예. 누가 푸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가? 사우디가 이걸 푸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쿠웨이트에서는 왜 내 땅에서 기름파내가 뭐 이런 생각 하겠네요. 네, 일단 그래서 약간은 분쟁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는 안 갈 것 같고. 이거는 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감산 합의하기 위해서 지금 오펙하고 기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감산 폭을 더 이제 늘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누구냐 압두라지즈 빈 살만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왕세자 동생이 있죠. 네네. 그분이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름을 좀 퍼야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름을 이제 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거를 미리 압둘라지즈 이 장관이 네. 미리 그거를 아람코에다 지시를 해놨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산이 불발될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팔아 그랬는데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푸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래서 하루에 한 10,000배럴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이니까 이 정도는 푸더라도 일단은 뭐라 그럴까 경고성 멘트로 일단 하나 정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 전 세계에서 공급되고 그리고 네. 사용되는 원유의 양이 거의 한 9천만 배럴이
넘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들어가지고 네. 한 8천만 배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9천만 배럴, 8천만 배럴이 돼도 지금 네. 여기서 퍼내는 게 10,000배럴이니까 예, 큰 이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고, 진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런 국경 분쟁 중인 쿠웨이트하고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가 원래 이제 쉐브론이 여기를 채굴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쉐브론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풀면은 이거에 대한 이익은 네가 알아서 쿠웨이트하고 우리나라에다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기 때문에 쉐브론에서 그거를 듣고서 자기는 일단 기름 퍼서 돈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퍼 가지고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푼 만큼 해가지고서는 그 생산분은 일단은 다 쿠웨이트에 줄 거 주고 어쨌든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돈을 챙기고 이러니까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서로 일단은 거기서. 네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우려가 됐었지만 예. 좀 진행 상황을 보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예. 하는 거고. 요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이 사실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이죠. 네. 그리고 이 해협을 통해서 뭐 중국의 한 70%의 원유 수송이 이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본도 한 40%의 원유 수송이 이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짜 정말 원유 수송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봉쇄 움직임 이런 것들은 계속 위험 요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눈을 좀 돌려서 그런데 네네. 이 지역에서 긴장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또 이라크 쪽에서도 역시 시아파 민병대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그 석유 회사 중에서 그 사우디에서 이제 바흐리라고 이제 국영 유조선 회사가 있어요. 그 네. 선박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하고 이 둘이서 우리 이제 당분간 호르무즈를 통행하는 유조선들은 원유 수송을 일단 잠재적으로 일시 중단한다. 일단 그렇게 네. 선언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물량이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했냐면은 그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어요. 네.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카이크 정유 라인에서부터 얌부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뽑아서 얌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마련된 예. 지도가 있으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고 그리고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옮겨야 되는지 다른 네. 바다를 통해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 보시면 빨갛게 길게 있는 데가 저기가 가와르고 저기가 아브카이크 유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호르무즈 해협인 예, 거죠. 그쪽이 이제 페르시아 해이죠. 네네. 저기 걸프만이죠. 걸프만인데 카타르하고 에미레이트 UAE가 있는데 UAE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호르무즈예요. 네네. 근데 거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폭이 좁은 데다가 그렇죠. 이란 쪽으로는 수심이 깊은데 네. 이 반대쪽으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쪽으로, 네. 오만 쪽으로는 수심이 얕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유조선이 무조건 좌초합니다. 선박이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란 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 쪽으로 붙어가다 보면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자꾸 탱커들이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럴까 그 긴장이 고조가 되고 미국이 항모 보내고 이러면은 동네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는 이제 동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줄 하나 지금 그어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이요. 저게 이제 네. 동서 파이프라인이라 부르는데 아.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얀부시까지 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 얀부에서 여기서 이제 차라리 탱커로 받아가지고서 이제 밑에 소말리아만 살짝 잘 피해가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해적이 있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니까 차라리 글로 빼자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옮길 수 있는 게 최대량이 하루에 700만 배럴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사우디가 일산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공급하는 분량이 1,250에서 1,26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송량은 700만 배럴밖에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 네. 500만 배럴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네. 우선은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그 다른 쪽에서 해가지고 넘기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만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넘긴 다음에 쉽게 해서 삼국 운송이라 그러는데 네네. 오만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기름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만 터미널에서 다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걸 하려 그래가 좀 복잡하고 거기다 네. 지금 아람코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
해운을 일시 중단시켜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우리 지중해 쪽으로 뺄 수 있는 건 지중해로 빼자 이래가지고 이제 트랜스아라비아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용하자라는 게 나왔는데 네네. 요 두 번째 그림이거든요. 요 위에 보시면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녹색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가는 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요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저 선.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지금 완전히 셧다운 해놓고 쓰지 않는 라인인데 네네. 이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그 뭐랄까 놀고 있던 것을 이제 써먹자. 네네. 다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체크해보고 만약 문제가 없으면 이쪽도 쓰자 이랬던 거죠. 네네. 이 원래 이 동서 말고 이 트랜스아라비아가 옛날에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사우디의 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네네. 걔네들이 이제 그 이렇게 수송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한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이걸 만들고서 한 86년 정도에 해가지고 거의 완공을 했는데 네. 요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한 10년 이상 잘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아람코에다가 이 뭐라 그럴까 운영권하고 소유권 일체를 다 넘겨줍니다. 넘긴 거예요? 넘겨주고 놨더니 2002년까지 그냥 놀리다가 그 다음에는 폐쇄를 해버린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지금까지 놀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돌려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뺄 수 있는 건 그걸로 빼서 간다면은 네. 사실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안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 트랜스아라비아 라인이 네. 하루에 50만 배럴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도 많이 모자르네요. 네,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게 완공됐던 80년대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꽤 큰 규모의 파이프라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용량이 줄어든 거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용을 써도 지금 수송할 수 있을 만한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네. 걸로 들리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원유를 이야기할 때는 생산과 공급을 좀 나눠서 보잖아요. 생산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된 물량을 수송하지 못하면 공급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생산량은 많지만 그 수송 라인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들리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1월 8일부터 얘네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유가 상승으로 어떤 반응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심화된다면 아니면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 게 첫째는 뭐냐면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발병하고 나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쉽게 얘기해서 1월 8일에 요거를 원유 수송을 중단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4일부터 그렇죠. 해가지고서 바로 이 발현이 본격화됐단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이 수요가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가 분명히 해서 폭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이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다 춘절에다 이런 게 걸려버리니까 한꺼번에 그냥 확 줄어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별 탈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랬던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국 운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육로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오만이라든가 가까운 오만 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보냅니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샬랄라라든가 이 밑쪽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르무즈를 나와 있는 네네. 그쪽에 항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수송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람코라든가 이런 메이저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는 전략을 거죠. 좀 빠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거를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유가는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아주 짧은 밴드 매매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상승의 준비는 되어 있다. 네. 정도로. 상승의 준비는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건 네. 좀 봐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